지금부터 불법 인신감금 4년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드리고자 하는 250만 국민의 민심, 명령이 담긴 서명부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이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우리공화당의 현진섭 최고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은 국민의 명령이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는 무려 4년이 넘게 정치보복과 불법 인신강금을 당하고 계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의 면담에서 정유라를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돈 1원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 전 세계의 어떤 대통령이 어렸을 때 보았던 사람의 말 사용권을 세계 10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장 단호하고 대응하였고 깨끗하게 국정을 수행하셨으며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무려 497조 절감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성공하였다. 그러나 거짓 촛불은 깨끗하고 개혁적인 박근혜 대통령을 프로포폴 주사, 미용시술, 국판, 세월호 7시간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 거짓 촛불이 세운 부정부패 불법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사기 행각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불공정하며 가장 불의에 가득 찬 반대한민국 정권이다. 언제까지 거짓 소설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가?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고 깨끗한 대통령이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대통령이었다는 것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우리공화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는 지난 4년간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국민 250만 명의 목소리를 국민명령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으며 오늘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더 이상의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곳 청와대에 전달한다. 부정부패 불법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지금이라도 당장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과 불법 인신강금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부패 불법 정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불법적인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이 국민의 명령이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2021년 4월 21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회원 일동. 네, 현진섭 최고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몇 분의 말씀을 더 들어볼 텐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현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회복을 위해 아스팔트에서 몸소 투쟁하는 지식인의 표본입니다. 우리공화당의 한상수 최고위원님 말씀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신강구이 불법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합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탄핵 사유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탄핵 소추안을 불법적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안 의결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제로 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역시 무효입니다. 탄핵 결정이 무효라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7년에도 재직하셔도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헌법 84조는 내한죄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訴를 당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탄핵을 통해서 대통령 신분을 박탈하면서 찬탈하면서 대통령을 형사재판에 붙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뿐만 아니고 1심, 2심 그리고 파기환송심, 제3구심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대법원 역시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구속하고 또 재연당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고 적어도 방어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불법적으로 연기시켰습니다. 더 이상 재판부가 공정한 합법적인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대통령께서는 재판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부가 얼마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권리를 짓밟고 불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법원의 판결은 판결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등 수많은 법리들을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판결에 근거해서 형집행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즉시 형집행 중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유죄 판결이 무효이기 때문에 무죄인 것입니다. 따라서 형집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따라서 즉시 형집행 중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법무부 장관에게 형집행 중지를 지시해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이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은 이에 대한 불법 인신강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심도 그렇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즉각 형집행을 중단하고 무죄 석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즉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치 외교 정통보수 평론가이자 우리공화당의 정책의장 최고위원을 겸하고 계신 박태우 최고위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신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적화되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시행되고 헌법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촛불난동이라는 거짓 권력 기획 찬탈이라는 기획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빨간 세상에서 엉터리 형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제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인가요? 거기하고 TBS가 이렇게
여론조사한 결과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는데 왜 그저 두 전직 대통령을 묶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이명박 대통령님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다스 문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님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혀 탄핵 소추할 당시 14개 제목인가 국회에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말이죠.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탄핵 소추국이라는 절차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안 하나만 가지고도 1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그 14개가 그 항목이 어떻게 몇 개월 만에 그냥 뚝딱뚝딱 언론 보도를 가지고 그 의결한 것도 거짓이고 잘못이고 또 지나고 나니까 지금 묵시정 청탁이라는 말 3마리 그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거 그거 하나 형량받은 거 벌금하고 또 청와대에서 공천 개입했다는 건데 정치인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걸 억지로 엮어가지고 지금 사퇴고 뽑대니까 탄핵할 때 당시에 제목은 다 없어지고 말이죠. 다 거짓이었기 때문에 촛불 난동, 겁박으로 현재에서는 거의 겁박 수준의 분위기를 통해 가지고 촛불 반란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 탄핵 소추 과정에서는 국민을 기망하고 조사도 하지 않고 이 붉은 혁명을 이루려는 그 찬탈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 김일성 자서전 세계화 도보로가 출판되는 나라니까 법치가 사망되고 죄 없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갇혀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괴된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면 저 문재인 정권의 똥개 역할을 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 사법체계는 정상화되고 탄핵은 원천무효요. 역사적인 판단을 다시 받아가지고 복권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 전에 이 문재인 정권이 빨리 퇴출돼서 척결돼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피땀 흘려서 모아주신 250만 배 가까운 선명부가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교무한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져서 제발 좀 이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길 바라면서 저도 간단히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우 최고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말씀을 청해볼 분은 포항공대, 한양공대에서 나노생명공학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이것에 맞서서 길거리로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화당의 이성우 최고위원님께 말씀을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중투쟁 1488일째입니다. 거짓과 선동, 조작과 음모로 인해 뇌물 한 푼 받지 않던 깨끗한 대통령님이 옥중에서 4년을 넘게 혼자 투쟁하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잃어버린 대한민국,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4년을 넘게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현재 어떻습니까?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시장경제 체제는 해체되고 있으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신마저 구하지 못해 쩔쩔매고 그에 대해서 반항을 하면, 다른 말을 하면 무작정 가짜뉴스라 짓밟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감옥에 가셨는지, 왜 탄핵을 당했는지, 왜 지금 청와대엔 문재인 같은 사람이 앉아있는지 말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2016년 겨울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무효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부정부패 정권 척결을 외치는 투쟁을 해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명대를 열어 지금까지 250만 명의 국민분들께서 이에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즉각 석방이 민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자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구치소에서 당당하게 국민들의 품으로 걸어 들어오는 날이 바로 자유대한민국의 빼앗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되찾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최고위원에 이어서 또 한 분의 젊은 투사를 모셔보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젊은 청년 여성 최고위원 진순정 최고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에 있어서 2017년 3월 10일은 두고두고 오명의 역사로 기록될 것인데요. 그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은 죄 없는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국민의 51.6%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촛불 광란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치욕의 날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법치가 우리가 믿으면서 살았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정말 너무나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날 알게 되었는데요. 자, 탄핵이 지나고 저희는 4년 동안 정말 문재인의 좌파 독재하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년 동안 저희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 참사와 그리고 불안한 안보와 민생 파탄에 코로나까지 정말 너무나 첫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이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같은 상황이 있을까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사회주의 경제가 펼치는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되지 않았다면 지금같이 이렇게 국민의 자유가 처참히 짓밟히고 법치가 실종된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언론 찌라시로 의해 촛불 난동우에게 그렇게 사기 탄핵에 희생이 되셨는데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때의 100만 명이라는 가짜 촛불 숫자에 속으셔서 이런 대통령님을 잃어버리는 이런 치욕을 겪었지만 우리가 4년 지난 지금은 깨달으신 분도 많으시고 또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눈을 감는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정의가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빨리 석방되셔서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민심을 우리는 길거리에서 확인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직접 목소리를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250만 명의 서명부가 그 증거인데 전국에서는 해도 너무한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70세 생신을 맞이하신 대통령 빨리 석방하라. 문재인 악랄한 좌파 독재는 죄 없는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정말 민심의 목소리를 오늘 전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죄 없는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죄 없는 대통령도 구속시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국민 한 명 잡아가는 거, 자유 탄압하는 거, 눈도 깜찍하지 않는 일도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 나의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바로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공화당은 그 길에 선봉에 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의 자유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쟁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는 그날까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해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이크를 이제 넘겨주고 또 옆으로 빠질 텐데 다음은 우리 공화당의 또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정말 쓴소리를 잘하는 청년이죠. 한근영 최고위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백신으로 국민들을 협박을 합니다. 선택권도 쥐어주지 않고 방역을 빌미로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만 시키고 정치를 연장시키고 경제는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생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을 다 와해시키며 자신들의 권력, 독점, 야합, 그리고 중국, 북한을 위하는 행태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4년 전에 일어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탄핵부터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됐어도 다음은 문재인이 됐을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께 당당히 얘기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말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 정상 임기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스스로가 창칭하는 촛불 혁명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정치 운영, 정책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삼권 분립을 와해시키고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여론, 언론 다 휘어잡는 이런 망나니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을 지금은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여당이라는 작자들이 그 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출도 지금의 국힘이요, 기획도 지금의 국힘이요, 주연도 지금의 국힘인데 그 공로는 오로지 문재인이 다 가져갔습니다. 킹메이커가 돼준 것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자들은 역사에 반성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지금도 법치 운운하며 역사 운운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하다 얘기를 합니다. 법치가 무너진 것이 탄핵입니다. 제대로 된 방어권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촛불의 광란 속에 한 명을, 일국의 대통령을 척잠이 인격과 모든 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다 파괴하면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촛불 쿠데타였고 당시의 탄핵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덮어둬야 된다, 역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의 모든 식민지배, 과거의 모든 아픔이 다시 재정립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역사는 되짚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받을 수혜입니다. 70년 조금 넘는 이 한반도 대한민국의 역사, 이 찬란한 한강의 기적을 후대에게 부끄럽게 물려주지 않도록 더욱 찬란하게 바꾸어 더욱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법치도, 정의도, 그리고 언론 환경도, 경제, 안보 모든 것을 가꾸는 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지금 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길을 가셨던 진정한 개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따라 우리 공화당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세상이 아무리 억압하도 틀렸다 그래도 가야 할 길은, 옳은 길은 가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반드시 구출할 것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바로 소개 감히 올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최전선 선봉장, 단 한 번도 비겁하게 등을 돌린 적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진정한 이 시대의 수호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4년 가까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왜 우리 공화당은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탄핵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입니다. 그 광화문 광장의 붉은 촛불 세력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게 정권 잡자마자 자유를 없애버리고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고자 했던 문재인의 시도는 이제 하나의 꿈으로 접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죄 없는 대통령이 80가지의 잡스러운 거짓으로 80명의 종편 패널, 방송 패널들에 의해서 거짓의 산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마녀사냥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짓이고 정의의 대한민국이 아닌 불의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투쟁 과정에서 5사람이 경찰의 진압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단일 집회에서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시고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한 분이 분신 자살을 시도하고 수백 명의 동지들이 병원 신세를 지고 지금도 수십 명이 감옥에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친북, 전북, 종중, 반체제, 반국가적 정부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불법을 뛰어넘는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선동이었고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업무를 통해서 아주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이것을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은 역사니까 역사로서 묻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파리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우파 정당임을 스스로 버려버린 그러한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탄핵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침탈되고 자유시장 경제가 무너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붉은 역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 싸움, 역사 싸움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보수 정당, 얼치기 정당은 보수 자유우파의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해체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을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유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거짓 세력들한테 속는 것도 용서가 안 됩니다. 체제 역사 싸움은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하고 싸워도 이겨요. 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진실의 길이었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의 길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끝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이 붉은 주사파 세력들,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2021년 국민들이 우리한테 내린 명령이에요. 다시는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거부하는 세력들,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상권분리 무너뜨리고 국회에서 일당 독재로 대의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 저 안에 있는 붉은 저과대 안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입니까? 아직도 저 안에 20여 명의 주사파들이 꽈리를 털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게 있고 능력 없는 문재인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힘든 줄을 모릅니까? 힘들지만은 가야 될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 말고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항상 오른편에 섰어요.
옳다고 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는 정의의 편이었어요. 앞으로 이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민노총이 장악한 세상, 고용세습을, 청년의 일자리를 수도 없는 고용세습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굴종하고 있는 정치권, 우리의 젊은 세대, 어린 세대에 머리를 붓게 만들면서도 자기 좌파들,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들을 직권남용으로 채용하는 정교조 사람들, 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꽈리를 털고 있으면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교조하고 민노총하고 전면전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그들이 노조 권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건강을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소위 야당이라는 정치인들은 자기가 피해를 보더라도 싸워야 되잖아요. 싸우지 못하는 야당, 투쟁하지 못하고 정의에 서지 못하는 야당은 야당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제는 국민들도 몰라요. 일국의 대통령이 삼성이 정유로한테 빌려준 76억 때문에 22년형을 받았어요.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법치입니까? 무엇이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이러한 나라 더 이상 끌고 가면은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의 저 붉은 세력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투쟁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의 길이고 고통의 칼날에서는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에 내린 명령이다. 2021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면은 우리 공화당에 이러한 투쟁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세대 교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60세 이상 당원들과 60세 이하 당원이 반반입니다. 요즘 20대, 30대 젊은 당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이 15,000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입당하는 사람들이 매주에 3,500에서 4,000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비를 내는 당원도 매주 500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초의 정당 보셨습니까? 인물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그러한 유일한 정당이 우리 공화당이고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에 앞장섰던 조중동과 같은 보수 쓰레기 언론들, 그들이 우리 공화당을 묻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우리의 길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고 우리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아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지도자가 4년 이상 감옥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가장 알질적인 문재인에 의한 정치적 정적에 의한 정치 보복인 거예요. 이러한 정치 보복 당장 걷어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화살이 당신한테 꽂힌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에서 사면해달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본인 신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자기들 입맛에 따라서 사면이 어떻쿵 저떻쿵
그런 말들 하지 마세요.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신변의 문제는 국민들 손에 맡긴 거예요. 국민들께서 이제는 이 거짓 선동 조작 이 붉은 세력들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얼치기 쓰레기 같은 보수 정치인들하고도 싸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무관은 1488일째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께 드리는 뜻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헌법 가치에 기준한 그 뜻을 받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그 석방 이후에 명예회복과 그분이 새로운 지도자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나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악질적인 정치 보복 패거리들이 언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묶어놓을 수 있는지 우리는 똑바로 지켜볼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애국 세력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끝장내는 그날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청년 젊은이들이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당당한 길을 갑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없는 대통령 오늘이라도 적극적인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것은 그냥 요구가 아니에요. 250만 명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문재인한테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민심을 왜곡하고 대깨문에 의한 여론 조작에 흔들리지 말아봐라.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체제적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250만 국민의 명령,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우리 공화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 모두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이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슬같이